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진짜 날씨는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싶은데 증시에서도 시원하게 그냥 아주 그냥 불기둥이 쭉쭉쭉쭉 보이면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파랗게 식어가지고 떨어지고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급등락을 반복하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날씨 같아요. 막 낮에는 너무 덥다가 막 밤 되면 좀 선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장 잘 적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무구선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방송하기 전에 이걸 좀 공지를 해야 되겠어요. 저희가 원래 항상 금요일에 장 마감 후에 하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목요일에 장 마감 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장이 어떻게 될지 약간 깜깜이인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는 금요일 장이 마감한 상황일 거고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부분에 시차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시장에 크게 또 굵직굵직하게 하는 그 방향들은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면 요번에 올리는 거는 토요일, 일요일 올릴 거예요? 저희는 항상 토요일, 일요일에 올라갑니다, 선생님. 예, 영상이. 예. 그리고 한 번에 올려달라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 일요일에 올릴 수밖에 없어요. 토요일에 제가 이제 금요일에 촬영하고 작업을 하는 밤새 하는 거라서 사실 한 번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일요일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시장 이야기 하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일단 CPI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CPI가 뭐 그냥 개척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10년채 국채 금리도 4.3을 하회하면서 지지선이 붕괴됐다. 아니 근데 4.2까지 빠졌다가 파월장 초치는 바람에 4.3 다시 갔으니까 그래서 어저께 연합경제TV에서 이럴까봐 그냥 9시 반에 따라붙어. 근데 딱 보니까 375는 넘길 것 같아. 그런데 3시는 우리가 자야 되잖아. 그때까지 그걸 뭘 어떻게 해. 몸 베리고 잘못하면 입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때리고 아침에 보자 했죠. 그랬더니 375 넘어갔고 그냥 거기서 1시간 먼저 끝나. 그리고 뭔가 나온 파월 의장의 그 발언 내용은 또 데이터 디펜던스로 또 약간 더 지표를 봐야겠습니다라는 그러면 이건 뭐 그리고 확정적인 건 뭐냐 금리 한 번만 하겠습니다라고 점도표 올라가면서 금년은 금리 한 번만 그러니까 2번 정도 기다린 사람들은 실망 그런데 사람들은 또 보고 싶은 것만 좋은 것만 내년에 4번 한대 이것도 믿지 마세요. 내년에 뭐 작년 말에 3번 4번 한다고 그러놓고 금년 한 번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아직까지 이 지표 고용 지표 이거 나는 마사지 하는 것 같아. 자넷 앨런 그 재무장관이 뭔가 공공 고용으로 뭔가 만지고 그거를 또 속도 조절하고 이게 10년짜리 국제금리를 계속 팔아야 갖고 가주는 에너지가 없는데 그걸 팔아야 되니까 계속 마사지 하면서 끌고 가는 것 같아. 그래갖고 오늘 장기 투자한 9월물을 다 때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포로 쉬시죠 라고 했는데 오늘 9월물이 380일까지 갔다가 장 끝나자마자 계속 흘러내리고 뭐 오늘 오전장에 꼭지를 찍은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오늘이 목요일장 기준입니다.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었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 동시만기에 후폭풍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삼성전자가 드디어 6월 7일 고점에 딱 끝났어. 6월 7일이 78,600원. 그러면 5월 30일이 73,500원. 정확하게 7%야, 요게. 네. 7%. 시가장인 종목은 74, 21인데 그 사이에 SK하이닉스는 21% 나왔어. 188,000원에서 22만원대. 정확하게 21%. 그 왼수 같은 삼성전자가 7%. 그럼 다음 14%가 84,000원이거든. 83,000원. 이게 올라가야 전체적인 종목의 순환이나 또 지금 소부장주들이 지금 숏에 걸려있는 분위기 롱으로 바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7월 달에 삼성전자 실적 노출돼야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이 얼마 샀게? 어마무시하게 샀어요. 1,100만 주를 샀습니다. 참, 한 방에 그냥 1,100만 주를 사네요. 그 1,100만 주 샀는데도 2,000원 밖에 못 올리네. 참 삼성전자만 보면 그냥
답답한 장입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시장의 움직임을 보다 보면은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 그동안 이미 충분한 상승세를 냈다라고 판단이 됐던 음식료 업종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도주가 가면은 이런 종목들은 시세가 죽기 마련인데 사실 그 사이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상승을 하고 하지만 막 반도체가 간다 막 이런 움직임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종목들이 쉬어갔다 다시 이제 상승 파동을 보여주는데, 자, 문제는 이제 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그만큼 나온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선생님. 눌림목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뭐 그냥 수익 실현하시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보겠지만, 아유, 나 그럼 조금만 노리고 좀 타볼까 싶은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결정적으로 지금 장의 속성을 그냥 테마 작전장이야. 그러니까 시장이 거칠어. 이것도 나는 정상적인 자산운용사나 그 뭔가 뭐 블랙록의 무슨 큰 펀드나 이런 것들 건드리는 거는 진폭이 오히려 작은 것 같고 오히려 그 부티크들 흉내내는 뭐 사모펀드 흉내내는 그러한 집단군이 내가 조사한 것만 해도 한 300개가 넘거든. 그런 쪽에 머니게임만 그냥 극성을 부리는 것 같아. 근데 선생님 그러다 보니까 좀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며칠 한 이틀 3일 조정하다 다시 가는데 그때 조정할 때 들어가서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더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 아니 또 인위적으로 더 죽이는 애들이 또 있어. 그러니까 그 이런 부티크나 사모펀드 투자조합의 전략은 종이 장사 개념으로 봐야 돼. 우리 투자자는 뭐야? 현금을 갖고 사서 주가 오를 때 파는 작업이거나 아니면 공매도 힘드니까 대차 매도 그러니까 대주 매도 쳐갖고 이렇게 뭐 타락을 유도하는 그런 게임도 있지만 매도가 그렇게 쉽게 작동을 못해. 그러니까 사서 먹는 게임이거든 우리 일반 투자자는. 그런데 이런 부티크나 이런 데들은 종이 장사라고 표현하는 게 대주주 물량이거나 어떤 담보자 물량이거나 이 물량을 아니면 자기네들이 매집해갖고 때렸다가 다시 어느 단가까지 인위적으로 죽이면서 그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뭐 몇백만 주를 보유하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 반이라도 때리면 시장 영향력이 크거든. 그러면 30, 50 반토막을 순식간에 만들었어. 그럼 반토막 만든 다음에 거기서 다시 또 재작업해갖고 다시 끌고 가는 이런 작업을 하는 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거칠고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그래서 요새 장은 급등 때 잘 파셔야 돼. 더 갈 것 같아도 어느 선을 깨면 무조건 팔아라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둬야 돼. 근데 선생님 사람이 또 그래요.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 좀 시작을 해서 아유 나는 이거 더 갔다가 윗꼬리 달릴 수 있으니까 안 사야지 했던데 막 갑자기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도 올라가니까 그거 보고 이제 각인이 돼서 시초가 이후에 갑자기 움직이면 따라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거든요. 아니 근데 그 따라가는 게 7%대 안에서 결정하라고. 역별 바닥에서 이미 30, 50이 간 상태야. 아 바닥 기준 그 당일 진폭이 아니라. 그럼 그거 이미 122격이거나 그때는 포기를 하시라고. 다른 거 아직까지 나는 이거하고 인연이 없어. 거기서 따라갈 때는 오히려 그날 바로 끊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날 산 사람들이 끊어라 선수만 끊지 일반들은 하루 더 보지 그러다 갑자기 30% 원위치 해봐. 마이너스. 그럼 또 걸려갖고 또 그냥 또 고생하고 이런다고. 아, 시장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은 지진이 갑자기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아 지진이 또 급등을 했는데 그대로 상승폭 고스란히 반납을 하고 또. 그러니까 저 그날 막 급등하는 방송에 15,500원 대대 잡으세요. 반이라도 때리세요. 원위치 하잖아. 그럼 그 파신 분이 계속 1000주래도 100주래도 20% 늘릴 수 있잖아. 오늘 코오롱글로벌도 15,000원까지 갔어. 단기간에 9,000원짜리가 15,000원 간 거야. 3일 만에. 3일 만에. 3일 만에요. 그래서 오늘 무조건 100% 팔아갖고 하락률 상승 하락의 반, 11,000원대야. 11,000원이거나 다시 9,000원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선생님 우리가 지난주 방송에서 코오롱 그룹제에서 코오롱 글로벌
간다. 그리고 LS 그룹에서는 이제 형들이 잘 갔으니까 LS 머트리얼즈 남았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 동안 움직임을 보면 코오롱 글로벌이 또 강하게 갑자기 상승을 해줬고 LS 머트리얼즈도 상승했다가 좀 눌리는 단계예요. 그러면 지금 두 종목의 매력도는 누가 더 있어요? 지금 일주일간의 상황에서 변화돼서. 자금의 부분 같아. LS 머트리얼스는 억대로 해도 돼. 근데 진폭은 코오롱 글로벌 같이 크지 않을 것 같아. 한 이런 것들은 20-30% 정도? 그러니까 자금 크게 하는 애들이 20-30% 해도 치고받고 하려고 그럴 것 같아. 이거를 움직이는 뭔가 주포가 있다면. 근데 코오롱 글로벌 주포는 이거는 억대로 하는 종목가 아니야. 난 짧게 먹고 싶은 그러면 주포들이야. 수량이 작은 대신 진폭을 높여갖고 흔드는 진폭 크게 해서 먹는 종목 같아. 그리고 코오롱 그룹 주가들이 본격화되려면 코오롱도 코오롱 티슈즈, 코오롱 생명과, 코오롱 EMP 옛날 플라스틱입니다. 코오롱 글로벌 이런 것들을 매일 그 XY주, Z주까지 해놓고 그 사각근 이렇게 뭔가 에너지를 봐봐. 여기서도 뺑뺑이 막 돌릴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코오롱을 하신 분은 한 3일, 5일 단위로 좀 맥을 끊어놓고 왜냐면 꼭지에 이게 한번 윗꼬리 달리면 정확히 3일은 넘기셔야 돼. 왜요? 결제일 이후 3일 결제잖아. 그러긴 해도 예수금으로 매수가 가능하잖아요. 대규모 자금들은 아니 그걸 물론 못해요? 근데 그 3일 결제 기준으로 해서 꼭지 자본심이 강제 털리는 그 3일은 그러니까 이걸 땡겨 흔들 때 선수들은 3일에서 5일 카운팅을 해. 그러면 이렇게 꼬리 달린 건 한번 특징을 보세요. 거래가 전혀 격감해. 3일에서 5일이나 5일 그래놓고 일부러 냅둬. 그럼 털릴 거 다 털렸다 생각될 때 다시 작업을 한다. 변동을 더 크게 어떤 때는 변동 크게 해서 그네들 마진콜 반대 매매 나가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친 애들도 있다. 그럼 물량을 모으려고. 그럼 털리면 그거는 받아 보면 느껴져. 이 작업의 주포도 하는 그런 게 경험이 계신 분들은 때려놓고 내가 10,000주나 20,000주 넣었어. 그런데 다 내 거야. 사실. 그래서 호가 있는 게 다 나야. 다 나야. 딱 넣자마자 뻥 했는데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아이고 아직 근데 갑자기 아직 뭔가 내가 들어간 수량만큼의 20-30% 이렇게 체결이 안 돼. 그러면 아직도 이게 있어? 더 때려버린다고. 거기서 타이밍, 여러분들의 심리를 역으로 이용합니다. 넣는데 다 나야. 그럼 이제 취소. 취소 안 하지. 타이밍을 조절하지. 이미 사줬는데. 그걸 바로 엎어버린다고. 그러면, 그래서, 뭔가 이 감각을 조절을 해. 그래서 이제 털려 나갔구나. 아니 쪼찌들이 이제 지쳐서 없구나. 그럴 때 이제 본격시키지. 그러니까 그래서 3일이나 5일을 꼬리 달린 거는 항상 지켜보세요. 선생님 저 생각나는 섹터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방송하기 전에 이제 시장 마감사 쭉 보면서 선생님 항상 차트를 돌려보라고 하셔서 차트를 쫙 돌려봤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띠용 하면서 보이는 이게 이제 금요일장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주말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시멘트주요 선생님. 시멘트주도 보시면 지금 보면 그 여인만 친구들 중에 제일 강한 게 한국가스공사예요. 생각도 못했던 가스공사가 꼭 가장 무겁다고 인지했던 거를 땡겨. 마치 한전산업 그 무거운 거를 땀을 만들었듯이 그것도 단기간에 이 가스공사가 오늘 5만 원을 넘었어. 그런데 그쪽 관련된 종목들은 다 박살낸 거야. 아직까지 화성밸브나 동양철관이나 이런 쪽 섹터들 계속 눌러. 그런데 항상 시추나 이런 것 할 때 그 시멘트가 보조적으로 나오고 또 SOC나 이게 또 코오롱 글로벌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네옴시티나 그 재건이나 뭐 이런 것들 연결고리들이 같이 엮여져 있거든. 오늘 시멘트에 올림. 그러면 몇 가지 샘플링을 딱 하는 거야.
한일현대시멘트가 동시효과에서 7%인가까지 올랐거든요. 마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봐야지 그러면. 한일현대시멘트 이제 목요일장 마감 상황 기준이에요. 삼표시멘트도 막 3%까지는 오르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윗골이 길게 달고 좀 조정을 받다가 전날 약간 이렇게 마감 전에 올리면 다음날 이제 거의 이제 개장하면서 뿅 땡겨 올리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거 갖고 접목시켜보자. 한일현대시멘트가 한번 크게 급등한 적이 있었어. 네. 그 날 기준으로 3일, 5일을 빼보자. 그러면 한일현대시멘트 윗골이 달린 날이 언제야? 딱 요 날이네. 6월 5일 수요일이야. 6월 5일 수요일. 17,000원까지 땡겼어. 그러니까 14,000원짜리 17,000원까지 땡겼다가 윗꼬리가 확 달린 거야. 그러면 오늘별로 하나, 둘, 셋, 4일째네. 4일째. 4일 거래일제. 15,000원 마이너스야. 오늘도 살짝 보면 오늘 고가가 15,900원, 종가는 뭐 15,000원, 900원 차이가 나네. 근데 거래량 봐. 급강. 거래량이 없어. 그러면 나는 아직 이건 아, 아니야. 나밖에 없는 거구나.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에요. 네. 여러분 아직 아니에요. 다행이다. 어? 그래도 금요일에 뿅 갈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제 이런 냄새가 나야 돼. 선생님 그럼 동화 지질 봐주세요. 아니, 윗꼬리가 얼마냐면 이때 32만 주가 거래가 됐어. 오늘 19,000주야 하루 종일. 아직 아닌 걸로. 그러면 32만 주가 나오려고 그러면 이것도 6시간이면 6분의 1로 쳐. 그러면 32만 주에 6으로 나눠봐. 그러면 1시간 안에 5만 주 이상은 나와야지. 대충 오늘 하루 종일 19,000주야. 감 나오잖아. 그럼 동아지질 볼까? 동아지질? 동화지질도 거래량 없이 급감에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동아지질도 진나서 윗골이 달렸어. 16,000원대에서 지금 다시 그래도 얘는 13,000원은 지지를 하네. 그런데 윗골이가 어제 달린 거야. 12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지켜봐야 된다. 월요일까지 지켜봐야지. 오늘 그때 거래량이 얼마냐? 얘가 130만, 120만 주 거래됐어. 오늘 하루 종일 거래가 17만 주야. 하루 종일. 10분의 1 정도. 이게 더 10만 주 아래로 내려가. 아직 아니야. 10만 주 아래로. 근데 이게 50만 주, 100만 주 다시 쳐. 이제 붙은 거야. 다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하셔야 돼. 어떤 준비요? 1시간 동안에 느낀 거래량 들어오는 속도, 물 들어오나. 그러면 감각적으로 떨어지는데 물이 착, 1시간에 12만 주? 20만 주? 늘리는 거야. 나는 그런 기준으로 이런 거. 그러면 올려놓고 흔들었다가 요 꼴이 달면 요번에는 16,000원이니까 거기서 2,000원만 더 볼래. 18,000원. 그럼 또 때려, 반. 그래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300, 500만 주가 돼야 돼. 거래량이? 그래야 뭔가 이제 물 들어왔구나 하고 항해를 할 수 있어. 그런 정도. 만약에 이거를 시간이 하신 분은 이래도 돼. 그냥 2만 원부터 시작할래요. 그럼 2만 원 왔을 때가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모르니까 답답한 건데 2만 원부터 매매하셔도 돼. 반드시 2만 원 넘기는 파동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거야. 사람의 심리가. 동양철관 2,000원부터 난 매매해야지 하다가 1,600원에서 같이 짱돌 맞고 1,000원까지 빠지면 에이씨 반이라도 팔 그때 팔 걸. 그러니까 이거가 갖다 해서 그 그릇의 조절이나 수량의 조절이나 자기 호흡의 조절이나 이런 건데 나는 요새 팔았다 샀다 하라고 그래. 시장이 지금 거칠거든. 그러니까 쭉 안 뽑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쭉 뽑는 전략 대신 50% 변동을 서너 번 해먹고 나중에 쭉 뽑는다. 이런 논리가 지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시장이 개별 종목들 중소형주들은 상당히 거칠게 변동을 주면서 갈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거칠게 가는 거는 시장 전체적인 특징이라고 하기보다는
영일만과 친구들 관련된 한정 아닌가요? 아니야. 왜냐면 지금 화장품주나 이런 것들 가는 것도 계속 가고 음식료주도 가면 애들 계속 가잖아요. 화장품과 음식료는 실적이란 변수가 플러스가 돼갖고 테마로만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는 좀 갖다 얘기해서 동네 조그만 집단의 에너지라면 여기는 좀 그 전국구. 뭐라고 그러지? 전국구야. 그 정도 에너지의 커버가 돼서 여기는 뭐 부티크나 해서 뭐 300, 500 사이즈라면 여기는 3,000 조 단위도 건드릴 수 있는 사이즈가 지금 붙은 거야. 실적이 뒷받침이 되거든. 일부 정상적인 자산운용사나 투자 집단이 투자를 해요. 그쪽은. 음식료 쪽이랑 그럼, 화장품이 그 음식료랑 화장품이 지금 전국구라는 거죠. 전국구. 영일만과 친구들은 저기 이제 읍면동 아직은 그 소규모. 왜냐면 정부의 신뢰도가 엉망이라. 이건 정치적 논리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 또 그 국회의원 선거 그 비율 쪽수로 계산을 하셔야 돼. 4대 6, 3대 7. 아직은 3, 40 정도의 지역구 에너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올라가면 또 들어갈 걸. 그런데 여기서 가스공사를 가장 무거운 거를 땡겨. 그 이유는 뭘까요? 공기업 관련돼서 뭔가 중심을 잡고 하는 정부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그러니까 다음 정부가 되더라도 공기업 관련된 에너지의 방향성은 변함이 없다 하고 그냥 쭉 보내겠다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가스공사도 5만 원에서 7만 원 가는 에너지는 만만치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3만 7천 원에서 4만 9천 원에서 움직였다가 이제 이번에 5만 원을 뚫었거든. 그러면 이제는 이 종목은 3자를 보면 망가진 거야. 그러니까 절대 4만 5천 원은 지지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단계가 계단으로 올라가나 한번 봐. 그래서 7만 원은 아니래도 6만 원, 이제 4만 5천 원, 6만 원으로 박스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게 올라갈 때 오늘까지 죽였던 뭐 화성밸브라든지 동양철관이라든지 하이스틸이라든지 이런 것들 눌린 것들이 다시 또 순환이 되나, 뭐 DK락이라든지 뭐 이렇게 시추 관련된 종목들에서 고점에서 한 이석 급락시킨 것들. 네. 지금 하이스틸이 5,300원에서 지금 3,800원까지 급락을 시켰습니다. 한 30% 정도 빠지면 한 33,000원과 3,500원 사이는 또 노리면 하이스틸 하나만 집중하셔도 여러 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이스틸은 한 1,000대 뭐? 투자 규모로? 그거는 한 3,000 정도 하셔도 돼. 그럼 선생님, 이번에 동양철관이 12물량 관련해가지고 급락을 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뭘 대응해? 더 사요? 아니 오늘 1,000원대까지 완료해 놓으라고 그랬잖아. 800원까지는 더 안 가요? 에이, 그건 뭐 가면 뭐 할 수 없지 뭐. 그럼 시간이 늘어진다. 730원이잖아. 1,600원이잖아. 4등분 해갖고 딱 반이 한 1,000원, 1,100원이거든.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 조금 더 뺐다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1,600원, 이 700원 전환사채 때문에 1,600원을 쉽게 돌파하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대충 1,400원, 1,600원 사이에서는 또 때려. 그게 3, 40%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걸 때렸다 샀다 하면서 좀 그쪽과 연관된 종목, 동양철관만, 이건 개별 재료잖아. 네. 그러니까 진짜 짱돌 받는 거와 비슷하거든. 7,000원짜리 새로 그냥 공모 받은 거라고 보면, 그러면 이게 희석화 전략이 나온 거거든. 그러면 그것만큼 상단을 깎아 먹어. 가격의 그 단가만큼. 물량이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대충 900원, 1,000원은 지지할 것 같고, 느낌에. 그 다음에 1,400원, 1,500원만 가면 윗골이 달릴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량 소화, 손바뀜이 되나 한번 보겠어. 그리고 이런 게 다시 또 새로운 에너지 주려면 옆에 게 같이 가져요. 하이스틸이라든지 뭐 시멘트라든지 또 이쪽 분위기가 으쌰으쌰 나와야 돼. 그러려고 그러면 여기만 친구 관련된 또 다른 또 초전대체 또 뭔가 같듯이 우호적인 뭐가 또 나와야 되겠지. 뭐가 이때 뭐 이런 거. 이때가 아니라 이제 뭐 이때 갖고 믿질 않으니까.
진짜래 뭐 이런 거? 아니야, 그것도 안 믿어. 배가 들어와서 뚫습니다. 배 12월에 출발한대요. 멀었어.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 왜 기초 작업이 뭐가 들어? 그 배가 와서 뚫는데 뭐. 기초 작업이 있을 거 아니야. 배가 정박을 해야 되고 뭐 약간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러면 영일만 그 포구 그 지분 보유주들, 응? 아. 거기에 코론 글로벌이 있어서 이번에 게임이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어. 지분 보유 비율을 보면 DLENC가 더 많지. 29.5%로 더 많고 코론 글로벌이 14%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DLENC도 이제 작업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작업 들어갈 때는 우리 매도에서 할 때는 죽여 올려놓고 죽여. 윗꼬리 털어내게. 그러면 이제 가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돼. 안 가나 봐. 오늘 윗꼬리 달리는 거 봐. 그리고 DLENC 우는 품절주로 상한가를 만들었어. DLENC는 오늘 올렸다 그대로 급락을 시켜서 이런 것도 징후 같아. 나는 이거 또 시장 조사 시키라고 지금 명령 내리고 왔어. 오늘 창구가 어디냐? 누가 했냐? 아니 누가 했냐는 뒤지면 요새는 정보 비대 잘 안 가르쳐줘. 그래서 검은 머리냐 아니냐 아니, 정도? 창구만 어디냐? 창구가 어딘지가 뭐가 중요해요? 어디가 왜 중요해요? 대충 창구 정도 이렇게 보면 색깔을 이 바닥에서 그쪽 세상 한 20-30년 들여다보면 거기야가 대충 나와. 그 창구가 어떤 증권사야? 이런 거? 증권사 어딘지 나오잖아요. 그거가 창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놈은 어디 창구. 모건 스탠리에서 했어 막 이런 거. 그러면 이거는 쿠션 돌린 거니까 외국계를 잘 안 씁니다. 외국계가 쓰면 이건 또 이상한 거야.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그럼 어디가 사야 돼요? 삼성증권. 아니야. 막 던지고 있어요. 아니야. 유안타. 강남과 테헤란 주변이면 냄새를 전 맡습니다. 지점은 다 있는데 전국권으로. 너는 그 강남에 2, 3층에 이상한 전화부스에 따다다닥한 사무실 본 적 있냐? 콜센터요? 콜센터 우리 그러면 여기 무슨 콜센터야? 그래서 KTIS가 올라갔나? 아니야. 아니야? 전혀 다른 사장이. 그렇게 느끼는 거기에 또 40, 50대, 60대 또 여성분들이 많아. 또 하루 종일 전화만 돌려. 주식 스팸? 다단계 판매 조직들이야. 응? 그게 강남역 주변하고 테헤란로 주변에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 낙가마 세력들이 거기에다가 물건 던지는 주창구를 이용하는 팀들이 많아. 그럼 그쪽 얘네들이 좀 부지런해갖고 멀리 이렇게 안 하고 꼭 그 부근부근에서 오히려 그쪽이 거래가 많으니까 거기에다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대충 어느 지역에 어느 창구면 우리들 선수들 사이에는 이름이 딱 나와. 거기 누구래? 누가 있는 거기 예를 팀이. 들어 거기 대왕고래래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 닉네임을 거기에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주포들 또 그 설계자라고 표현하거든 우리가. 설계자 별명칭을 하나 집어넣어. 곰돌이. 불광동 휘발유. 그건 없다. 그래서 주먹세기의 여기는 좀 특징이 별명도 근사하게 져. 근사예요? 영어를 꼭 써. 아니면 HUB 허브. 내가 중심이 뭐가 뭔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또 닉네임들 이런 걸 쓰는데 꼭 한자들을 많이 써요. 또 나이들도 많으시고 뭐 그런지 신세대들은 영어를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설계자라고 그럽니다. 그 작전 영화 거기서 김민정 씨가 부티크를 하잖아요. 걔는 부티크 걔는 증권사 직원 그 대리인 거기서 오는 거를 몽블랑 말년필 하나 주면서 전주도 모아갖고 하면서 나눠먹는 그런 PB지. PB. 그거는 부티크라고 하질 않아. 복잡한 세상입니다. 일단 선생님 창구조사 끝나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한 300개 이상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코론 글로벌은 올랐다가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이지만 DLNC는 거의 바닥에 있잖아요. 아니 여기서 돌리는지 보라고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도 시멘트가 연결되면 이게 계속 순환이 된다고 볼 거야. 그래서 DLEMC, 코론 글로벌, 이런 것들이 롱숏이 되나 한번 봐. 지분이 더 많은 DLNC가 당연히 가장 큰 수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제자리를 보이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을 것 아니, 같아요. 그 나는 여긴 냄새는 우선주부터 머니 게임 할 것 같아. 응? 아니면 DL을 먼저 건드리고 DLENC는 궁극적으로 현대건설이나 그 건설 업황이 돌아갈 때. 돌아가는 건 내년이고 지금 땅 파고 파는데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나 부동산 비 이런 함정들이 안 무너진다 확신들 때 그럼 요번에 도장 찍어줬잖아 9월 9월까지 계속 흔들어 보자. 그리고 금리 인하하는 순간에 한국은행 금리 인하가 바로 들어와. 그러면 이제 그때 건설주가 이제는 무너지지는 않는다라는 롱 배팅이 나올 것 같아. 그거는 코덱스 건설 갖고 타이밍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DLENC는 또 대표적인 시간여행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 종목은 영일만의 그 기준 최대 주주로서의 관점보다는 건설 업황 전체와 함께 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현대건설, DLENC, 이렇게 X축, Y축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삼성물산 이렇게 세 가지 넣고 이거는 뭐 또 네옴도 연결될 수 있고 SMR도 연결될 수 있고 해외 SOC도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 세 가지 갖고 에너지를 보자고. 금리 인하가 확정될 때까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DLENC는 5만 원을 뚫어야 시작일 거고 현대건설은 4만 5천 원을 뚫어야 시작일 거고. 뚫으면 이제 수익 실현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추세가 바뀐다. 아니지. 일단 그때쯤 되면 반은 팔고 다시 사는데 그런 에너지가 나와야 이제 그때 올라오면 눌림목 주고 이제 다시 근데 이제는 길게 한 1년 3년에 이제 배가 떠서 갈 수 있는 환경이 되겠구나. 지금은 늪에 빠져 있으면서 왔다 갔다만 보이는 거라고. 대장 현대건설이 계속 지금 10%도 안 움직이는데 3만 1,000원에서 3만 6,000원 또 3만 3,000원. 지금 요 안에서만 놀잖아. 이게 사자 보이는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에너지가 전혀 안 들어와. 정혜서 회장님 거버넌스 게임 우선순위에도 건설은 밀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쪽하고 그 서울시장하고 협박하는 게 이제 뭔가 타협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금년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삼성도 부지 언제 파냐가 이제 내년도에 결정될 것 같고. 그러면 그 우선순위에서 자동차에 집중하는 것 같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현대 오토 에버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자동차는 조금 있다가 선생님 정리하고 그럼 코오롱 글로벌은 3천 정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하셨잖아요. 3천에서 5천. 그러면 DLENC는 얼마 정도 가능한? 이건 시간여행 종목은 억대로 가능한 종목을 시간여행으로 해요. 기본이. 그리고 매달 일정한 적립식으로 계속 넣으라고 하는 조건의 종목을 시간여행으로 해요. 그러면 코오롱 글로벌은 트레이딩. DLENC는 시간여행. 억대로 가능한 종목이니까 그냥 길게 좀 보시는 호흡으로. 그래서 잔파동은 안 타시는 게 나아. 나 잔파동을 탈래 하신 분은 30% 정도 갖고 알아서 하시라고. 그것도 저점에서 20에서 30 정도 올랐을 때. 계속 그런 거 조절은 각자 알아서 해보시죠. 느낌대로. 알겠습니다. 선생님 앞서서 말씀하신 종목 중에 대응 전략 안 나온 거 화성 밸브만 조금 더 체크를 해볼게요. 7,000원대 사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번에 고점 11,000원이야. 난 고점 돌파 못한다고 봐. 돌파하면 땡큐지만 그래서 7,000원과 10,000원 사이에서 50% 물량 갖고 왔다 갔다만 할래. 왔다 갔다만. 그러니까 트레이딩인 거잖아요. 그렇지. 트레이딩. 요즘 장에 진짜 트레이딩 종목이 많은 것 같아요. 거의 중소형단의 종목 거치게 한다는 얘기는 트레이딩 하라는 얘기야. 트레이딩 하라고. 트레이딩. 수익 막 내라고. 근데 선생님 그러다 보면 종목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자가 따라야지 다른 거. 거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종목 많은 것도 나 자금의 규모나 이런데 종목 많다가 트레이딩한테 3개 5개야. 거기서 이게 한정. 중요한 포인트네요. 시간여행 종목은 구자 따르지만 트레이딩하는 거를 몇십 개 이건 트레이딩도 못 하십니다.
자식 새끼들 30명을 어린애를 데리고 나가는 거와 똑같아. 절대 안 돼. 3개, 5개 집중하고 내가 놓친 거는 놓쳤다 생각하고 내가 바운더리 안에서 3개, 5개 집중해갖고 그것만 예를 들어서 포른 그로버 한 놈만 패도 되고 종목에서 하이스틸 한 놈만 패도 되고 이런 걸 3개, 5개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트레이딩이야. 후보자는 따로 잡아야지. 여기를 뭐 백화점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야.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 그러면 시장에서는 일단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막 이제는 삼성증권에서 HBM 삼성도 납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기사를 냈는데 아니 그러니까 삼성증권이 내가지고 왠지 느낌이에요. 이것들이 내준 거 아니야? 라는. 아니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 뉴스에 요새는 뉴스 때 때려야 돼.